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결핍이 뭐냐.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 두 사람이 연속으로 구속됐어요. 거기서 오는 수치심이 있어요. 보수에게. 수치심을 준 세력에게 복수함으로써. 어떻게? 문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윤석열은 왜 인기가 많나? 우파분들은 윤석열이 허물이 많다는 것을 과연 모를까?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허물이 많다는 것은 우파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지지하느냐? 애초에 도덕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겠다는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복수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그분들의 기준입니다. 현 시점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배적인 정서는 복수심, 바로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신 우리 박근혜 공주마마를 향한 복수심, 바로 이겁니다. 복수함으로써. 어떻게? 문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박근혜가 아무 죄도 없다, 태블릿 PC는 조작되었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무죄인 박근혜를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은 게 니네 좌파 놈들이지.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돌려주겠다. 문재인이 실제로 죄가 있든지 없든지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박근혜 공주님도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냈지 않느냐. 똑같은 논리로 우리는 문재인이 실제로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문재인 그 사람 자체는 신사적인 것도 같아. 개인 비리도 딱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실제로 그 인간이 어떻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 공주님도 그랬거든. 우리 순결하고 죄 없는 맑은 대통령님도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깜빵에 갔잖아. 니네도 똑같이 당해야지.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든 과정은 만만한 과정이 아닌데 누가 맡아줘야 할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잔인하게 칼로 휘저어버리는 미친 또라이 새끼가 하나 필요한데 전문 칼잡이를 고용해서 보내버리자. 이런 동기로 고용된 미친 또라이 사이코패스 칼잡이가 누구다? 바로 윤석열. 윤석열이야말로 실력이 검증된 확실하고 화끈한 칼잡이라는 것이고, 과거에 그 칼잡이가 우리 공주마마도 휘저어버리긴 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적어도 아무런 죄도 없는 청와대의 최고 권력자를 화끈하게 조져버렸잖아. 적어도 그 실력 하나만큼은 최고인 거지. 예, 지금 윤석열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우파 지지자분들의 심리 상태가 대략 그러해요. 윤석열은 한때 좌파가 고용했던 전문 킬러였지만 그건 그때고, 그 킬러가 이젠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그 엄청난 칼솜씨를 제대로 확인했었는데 역시 믿을만한 킬러야. 조국 잡아 족치는 거 봐. 기가 막혀. 아무런 죄가 없어도 없는 죄도 만들어서 문재인을 보내버릴 적임자, 바로 그 적임자가 저놈이다. 윤석열.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다 보니 윤석열에게는 개사과 악재도, 고발 사주 의혹도, 아내의 주가 조작도, 장모의 금융사기도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고발 사주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는 결정적 타격을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에게 안 줘요.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라도 문재인에게 복수할 수 있다면 그건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애초에 윤석열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거나 공정한 사람이라거나 믿을만한 우리의 지도자상이라거나 해서 지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공정을 키워드로 들고 나와서 공정한 사회를 윤석열을 통해 만들겠다, 이런 생쇼를 하고 있죠. 다 뻘소리입니다. 자기들도 다 알아요. 윤석열이 공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지지자들도 솔직히 다 압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다 알아요. 안 보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기만하고 있는 거야. 안 보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기만하고 있는 거야. 공정이라는 가치는 윤석열에게 있어 홍보용 멘트일 뿐입니다. 오히려 공정이고 뭐고 간에 개나 줘버리고 의뢰받은 상대를 잔인하게 휘저어버리는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불공정함이 그를 떠받치는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닌데 나는 공명정대할 것을 기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라고 반론하시는 우파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해지십시오. 그것 아닌 거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실제로 윤석열을 떠받치는 핵심 가치가 공명정대함이었다면 고발 사주권 하나만 드러났어도 모든 게 게임 끝이었어야 합니다. 공정을 브랜드로 내걸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까지 되었는데 과거 검찰총장 시절 했던 짓거리들을 보니까 공명은 개뿔, 셀프로 고발이나 일삼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가족들을 감싸고 이런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지지의 핵심 가치가 무너졌으니까 지지율이 빠져야만 합니다. 한데 전혀 문제 없는 게 팩트죠. 오히려 점점 더 오르고 있죠. 내로남불 없는 공정사회 만들겠다고 나왔는데 김건희와 최은순에게 했던 것 보세요.
내 가족이 뭔 나쁜 짓거리를 하고 다녀도 모두 감싸주고 남들은 티끌 하나 찾아서 또는 없는 티끌을 막 만들어 와서 목을 막 따버리는 상황. 논리적으로 보자면 지지가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팩트죠. 이것은 윤석열에게 있어 공명정대함이라는 것은 단지 거치장에 불과할 뿐 그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가치는 따로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쯤 되면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같아서, 내로남불 없는 사회를 만들 것 같아서, 무슨 법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것 같아서 지지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단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깜빵에 문재인을 쳐넣을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마구 휘저어버릴 그런 냉혈한 암살자를 찾고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윤석열을 떠받치는 진정한 지지의 원동력입니다.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비율도 윤석열이 제일 강해요. 복수의 강도가 더 강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윤석열은 정말 유리하구나. 애초에 착한 놈 아닌 거 다 아니까 구린 게 마구마구 나와도 타격받지도 않고 뭐 개사과로 국민들을 조롱하든지 뭐 주가 조작으로 서민 등골을 빼먹든지 지지가 빠지지가 않아. 와, 좋겠다 윤석열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애초에 복수를 위해서 고용된 청부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는 진성의 지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그 사람 자체를 향한 진정한 지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지를 한다기보단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과거에 무슨 비리를 저질렀든, 줄리가 과거에 이 남자 저 남자 막 갈아타고 다녔든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문재인 목만 잘 따주면 되니까. 경제고 나발이고 몰라도 돼. 그런 건 그냥 참모들 잘 뽑아서 알아서 맡기면 되지. 단 문재인 목은 알아서 잘 따줘야 돼.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재인 목을 따고 나면 어쩔 거야. 이놈은 그냥 우리에게 고용된 킬러였을 뿐인데, 이놈에게 딱히 애정이 있어서 좋아했던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유형의 지지는 진정한 지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복수라는 지상 목표하에 집결했고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 지지가 생겼던 것일 뿐, 목표가 수행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면 생각해보니까 이놈은 과거 우리 공주님 목을 땄던 놈이네. 도덕적으로 올바른 놈도 아니고 개인적인 결함은 수도 없이 많은 놈, 이쁜 구석 하나 없는 단지 고용된 킬러였을 뿐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놈을 지지했고 대통령까지 시켜놨나? 하고 정신 차리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들어보죠. 과거에 경제 살림이 지상 목표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독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면서 신문들이 나라가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위기설을 퍼뜨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무현 말기였습니다. 뭐든지 했다면 다 노무현다. 그래서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강박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 차 있던 상황에서 이명박이 기업가 이미지를 동원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자기를 막 포장해댔고 그게 효과적으로 잘 먹혀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되셨죠.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뒤가 구리다. 사기칠 것 같은 놈이다. 금융범죄의 의혹이 짙은 놈이다. BBK 그거 이명박이 했던 거 본인이 입으로 밝혔어요. 주어가 없었을 뿐이지. 그런데도 일단 지상 목표 하에 매몰되다 보면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죠.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라는데 과거에 주가 조작도 한 게 뭐가 어때? 그만큼 돈놀이를 잘한다는 거니까 자기 재산을 불리듯이 국가 재산도 불려주면 우리한테 땡큐지 뭐. 도덕성?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경제만 잘 살려주면 돼. 그런데 막상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 위기가 오고 딱히 경제가 좋아진 게 없었어요. 이놈 경제 살려줄 줄 알았더니 완전 사쿠라였네. 결국 지상 목표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명박 주변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박근혜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둘 다 깜빵에 있지만 지지자들의 양상은 큰 차이가 나요. 이명박은 그 누구 하나 구명운동을 해주는 사람이 없죠. 우리 MB가 가는 무죄다 하면서 울면서 슬퍼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면 MB 가족 정도나 있겠죠. 구속되는 그 순간에도 몸이 불편한 척 하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연기를 해봤어도 저 사기꾼 새끼 저 또 쇼하고 있네 정도의 반응이었지, 우리 명박이가 고생 많으십니다 라면서 울면서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말이죠. 이에 반해 박근혜는 어땠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종로, 광화문, 대학로 등등에서 거의 매주 박근혜 무죄 석방 시위가 있었어요. 인간 박근혜를 지키겠다면서 확성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어르신들이 사실 엄청 많았습니다. 동원된 일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거의 자발적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명박은 그 누가 슬퍼해줍니까? 이명박 각하가 무죄라면서 인간적으로 눈물 흘려주는 어르신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박근혜의 경우에는 정말 인간 그 자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그녀가 죄가 없다라고 믿는 세력이 실체 있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는 도로에 눕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결국 무죄로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서 서울 강남역 방향으로 거리 행진도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지지자들의 경우에 정말로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믿어요. 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적으로도 타고나고 좋은 혈통도 타고났고 모든 게 완벽하고 좋아.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고 싶어. 예, 지지자들에게 박근혜는 바로 그런 존재죠. 이명박이나 윤석열과 같이 뭐 죄는 좀 있는데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용된 전문가였던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인간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어떤 면으로도 훌륭하고 죄도 한 톨도 없다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어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분들을 지켜주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상 진짜 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지지는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그런 점에서 진짜 지지하는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생명력을 갖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죠.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딱 이명박에 대한 지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양상으로 갈 겁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지지나 애정이나 사랑 따위는 전혀 없고 기대했던 대로 문재인 숙청을 이루지 못하거나 하면 바로 그 허울뿐인 지지는 사라져버릴 거고요. 설사 문재인 숙청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 쓸모가 이미 다했으니 그 지지는 지속되기 어려울 거고요.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지지, 영속되지 못할 지지, 수단에 불과한 지지 밖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보수가 불리해요. 강도는 센데 폭넓게 어필할 수 없는 결핍이에요, 이게. 일단 저는 이 윤석열 현상을 보면서 상당히 씁쓸한 감을 느낍니다. 정치를 전쟁과 같은 것으로 보고 상대를 죽여야 한다는 목표에 매몰되어 다른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단순 무식함. 한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엊그제까지 이웃으로 지내던 동료들이 북쪽에 잡히면 인민군이 되고 남쪽에 잡히면 국군이 되어서 서로를 찢어 죽여야만 했던 비극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당연히 그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자들이 남아있고 그 틀이 만들어냈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체화시켰던 많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치는 아직도 전쟁인 겁니다. 죽여도 되는 것. 상대는 적이고 적은 죽여야 돼. 그래야만 내가 살아. 김태용 배신자 역적을 처단한다. 딱 이 정도의 정서를 갖고 정치 게임에 임하고 있다 보니 뭐 박근혜가 깜빵 갔네? 그러면 무조건 복수다.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대갚아야 한다. 문재인이 실제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 죽이기만 하면 돼. 그 과정에선 누가 돼도 괜찮아. 잔인하게 휘저어버릴 무대뽀 하나만 있으면 돼. 정당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오로지 잡히는 대로 다 찢어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놈이 오히려 더 좋아. 설사 그놈이 예전에 우리 박근혜 공주님을 죽인 놈이어도 좋아. 그만큼 죽이는 실력 하나는 끝내주는 거니까. 딱 이런 회로만 머릿속에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전쟁이 우리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줬던 가장 큰 부분이 좌우 이념 논쟁의 극단화라고 봅니다. 실제로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극단적 환경에서 체화된 병적인 사고체계가 우리의 정신적 유산으로 전달되어 내려오는 안타까운 상황.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공격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공격성만을 단일 변수로 하여 그것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은 크나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좌가 되었든 우가 되었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능력 있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복수심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 능력이 있나? 진정 의지가 있나? 진정 국민을 위하는가? 진정 도덕적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